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10월 26일 토요경마입니다. 자, 이번 주는 주말 방송까지 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민 의원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제 비우게 됐습니다. 뭐 이제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주말 방송은 펑크를 이제 안 내죠. 네. 이번 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제 비우게 된 거, 좀 가족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말입니다.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 지난주는 6개 경주가 분할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주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출전 주수가 많아졌습니다. 딱 한 경주가 분할이 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경주가 다 성립이 됐고, 뭐 12마리씩 뛰는 경주들도 뭐 많습니다. 이 월말 때 되면은 이제 또 마지막에 좀 어떻게 좀 더 벌어보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러면 좀 지난주에 좀 나오지, 왜 이렇게 월말에만 몰려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좀 비어있는 마방도 빨리빨리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51조 사이먼 마방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51조의 말들도 좀 다 이제 다른 데로 가고요. 또 마방이 빌 텐데 자꾸 이렇게 비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경주가 깨지고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올해 좀 보세요. 매주 거의 분할이에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매번 분할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월말에 분할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진짜 드물게 분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좀 밥 먹듯이 다 분할이에요. 말들을 안 써버리니까요. 거기에 또 뭐 10월, 11월 달 마방 대부 심사가 있어갖고, 이거 또 성적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말들을 안 쓰는 그런 마방들도 있다는 얘기를 또 접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현실이 좀 어려워요. 안타깝고요. 이 시행 자체부터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박진감이 넘치고 이래야지 이 경마 팬들도 경마를 안 떠나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참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너무 좀 이렇게 빡빡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려운 월말에 김태민 의원이 자리를 비워서 좀 아쉽지만 저라도 뭐 준비한 내용 성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민 의원의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와 서울 7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정원은 제주 7경주와 서울 11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제주 현지 이영찬 위원은 제주 6경주 칼라마 1등급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들 힘으로 풀기 참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6경주를 이영찬 위원이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고 자막 나가니까 경주별 승부 경주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주도 많고요. 저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경주 1000m 국산 6등급이고요. 일요일 2경주하고 유일하게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자,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2세마들이 이제 몇 두가 보이죠. 그 중에서 이제 좀 관심이 필요한 거는 2번 펀치파워. 지난번에 뭔 이렇게 바람이 붑니까? 인기 1위까지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동서재패, 또 선행 갔던 비바킹, 이 3두가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면서 이 1100m까지는 그래도 좀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1300이다 보니까 너무 초반에 힘을 써가지고 초중반에 마지막 200m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1000m로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펀치파워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1번 카이젠 실버가 이제 호흡기 상태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 조교 때 보면 계속 캑캑거리고 이제 좀 이 호흡이 안 좋은데 좀 아깝죠. 생긴 건 좋은데 등치도 저 500kg대로 아주 뭐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호흡이 안 좋고 짧다 보니까는 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1번이에요. 1000m 1번. 경주 여건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겠고 4번 라운댄서와 이제 6번 패밀리파크가 앞에 갈 수 있는 기본 순발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4번 라운댄서도 휴양 공백은 있지만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 선행 가면은 유리합니다. 네, 안쪽이기 때문에 또 등짝 감안하면은 라운댄서가 앞장을 깔 가능성이 높아요. 패밀리파크는 지난번에 체중이 불면서 나아진 걸음을 보였는데 앞에 가는 것보다 따라가니까 더 괜찮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굳이 무리해서 앞에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직전에 이제 따라가서 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체중이 불면서 분명히 걸음은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4번, 6번 선행 선입을 갈 수 있는 말 요거까지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일단 안쪽에 있는 1번 카이젠 실버와 2번 펀치파워 1번, 2번 이 두 마피를 우선적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지난번 선행으로 믿음의 별을 이긴 1번 진선진미가 이제 인기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 05초대를 뛰었고요. 직전에도 선행인데 이번에도 뭐 1번이면 선행이죠. 이 믿음의 별이 이게 약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뭐 밑으로 흥부세상이나 서부평정 이런 말들은 개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배당 팔리고 이제 두 마리가 들어온 건데 믿음의 별은 나유나가 타고서도 깡바닥 취입을 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진선진미가 선행 가서 워낙 잘 뛰어서 그렇지 믿음의 별이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선진미는 신장세가 확연한 거예요. 신장세가. 자, 1번 게이트 직전과 동일한 단독 선행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성은미래는 이제 곽용남으로 안장이 좀 바뀌었죠. 이제 지난주까지 8일 정지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곽용남이 타는 말들은 전부 다 들이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번 6탄 왕자예요. 6탄 왕자. 1번 진선진비와 더불어서 이번 경주제 2세마인데 1조에 있는 강력신화와 이제 형제마필입니다. 강력신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기대치가 없어요. 큰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약한 편성가 한 30점 이하, 한 50점 이하까지는 괜찮겠네요.
이제 센 말들 만나면 얘는 이제 무너져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해볼 만한 상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봉성여왕이 10번 게이트 최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선행은 못 가지만 선입이 될 수 있죠. 1번 나가고 뭐 9번, 10번 이런 말들이 바로 그 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뭐 직전에 이빠에 가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10번 봉성여왕도 편성을 봐서는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진선진미를 인정하면서 후차권을 정리를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2세마 경주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1300이다 보니까는 좀 마지막에 그 힘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여러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도 초반 그 출발이라든지 스타트 그리고 이제 순발력은 좀 떨어지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 탄력을 붙여서 오는 걸음들은 괜찮았거든요. 1번 블루참이나 3번 미라클 2000.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1300을 맞춰갖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8번 컴플리트 캡틴이 주행 분량만 보이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앞에 가서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근데 데뷔전에서 보셨지만 코너링이 굉장히 불안하죠. 자꾸 물 먹으러 가려고 그러죠. 조교 때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주행 분량이 잡히질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말들은 조심스러운데, 근데 선행을 간단 말이죠. 이 경주에서. 지난번에도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는 앞에 못 갔는데 오늘은 무조건 선행 갑니다. 선행 가서 안쪽에 박아놓고 뛰면은 바깥쪽으로 삐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개 상황은 좋아요. 주행 그 분량은 남았지만 여기에 7번 천지꽃바람도 데뷔전에서 가능성 있는 그런 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일단 경험 있는 마필은 7번, 8번. 7번, 8번 두 마리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데뷔전 치르는 마필은 1번, 3번 이 두 마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안말경주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뚜렷한 능력 마필은 없죠. 4번 황금스타가 지난번에 그 사이킥 보스의 이 선행 페이스 자력 추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좀 높고, 1번 타미나는 너무 아까워 죽겠네요. 요거는 예전에 그 41조에 있을 때부터 제가 항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말인데 이제 휴양 가갖고 20조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41조 있을 때 다리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갖고 조교를 못했어요. 이 떡대는 좋은데. 근데 이제 휴양 가서 재심 받고 20조로 마방 옮겼는데 많이 괜찮아져갖고 제가 7월 14일 날 이게 재심을 받고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도 제가 노렸어요. 근데 너무 이제 바닥을 쓸어놨길래 직전에 또 1300이었고 또 안장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보자 했더니 홀라당 들어와 버렸습니다. 깡바닥 추입으로. 이거 못 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 뛴 거예요. 이건 자력이에요, 자력. 그리고 이런 능력이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1번 타미나는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뭐 황금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 비르투스, 이것도 이제 생긴 건 멀쩡한데 실전에서 생각보다 좀 풀빵입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무거운 감은 있고, 12번 한일모아가 조교 내용이 너무 좋아졌어요. 외선 시네마필 블루키튼과 아주 칼 빡빡 갈았습니다. 모래 적응력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앞말인데 체중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13kg 빠졌죠? 그 전에 25kg 빠졌죠. 최근 두 번의 경주 합이 38kg가 빠졌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기본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은. 그래서 체중이 더 빠져서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11번 한일 모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 12번 일단 3주의 마피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2세마 2마리가 많은 주목을 받겠죠. 지난번 육성마 조기 출전 특별경주에 나갔던 2번 정문 서미트와 문화일보배를 나갔던 9번 백제의 꿈, 2번 9번이 많은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화이트 코멧이죠. 3세마. 정문 서미트가 뭐 2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 가장 뭐 눈에 들어오죠. 지난번 특별경주 편성이 뭐 장난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전째에 스트레토 4조 마필 요거를 3마신을 이겼습니다. 기본 능력이 있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행받고 그대로 1순위 가능합니다. 백제의 꿈도 데뷔전 때 곧바로 들어오는 그런 기본기를 보여줬습니다만 특별경주나 대상경주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딱 뛰어보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주는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 9번 이 두 말이 좋고, 화이트 코멧도 선입이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3번 3회 질주도 안쪽에서 전개는 잘 나오지만 아무래도 2번, 9번, 8번 이런 인기마들에 비해서는 조금 밀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의 절대적인 우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제 2세마들이 지금 몇 두가 보이죠? 두 마리. 3번 광명시대와 5번 전역노을인데 3번 광명시대는 이제 3전 전승이에요. 오늘 이제 4연승 도전에 나서면서 압도적 인기 1위가 될 텐데 거리가 1000m로 늘었습니다. 900도 아니고 바로 지금 800에서 1000으로 지금 뛰었는데 뭐 워낙 능력이 좋고 여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자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라, 트먼과 형제마필이에요. 근데 얘는 트먼보다는 분명히 더 뛰어요. 아라가 최근에 좀 죽을 쓰고 있는데 얘도 이제 휴양 갔다 오면 또 괜찮아질 거거든요. 아라 정도의 사이즈는 된다고 봅니다. 이 300km 체격 조건도 괜찮고요. 그래서 늘어난 1000m긴 하지만 무난하게 4연승 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 광명시대 인정을 하고, 2번 믿음비상이 지난주 안개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얘는 태상노군의 동생이에요. 역시 혈통 기대치가 있는 말이고 좀 이제 체력 소모가 많아서 휴양을 갔는데 재심 때 걸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휴양 갔다 와서 좋아졌어요. 지난주 못 뛰었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고, 광명시대와 더불어서 2세마 5번 전역노을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경주로 입장 중 기순악맘이 방마로 취소가 됐는데 이날 제가 그 제주 현지 예시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배 메인 승부 때문에 예시장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 노을을 놓고,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노을을 놓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웬걸요? 장우성이가 그냥 떨어져 버려가지고 뭐 날 새버렸죠. 근데 그 경주에서 인기만 했던 광화의 명성이 예시장이 별로였어요. 체중도 빠져 있었고. 그래서 광화의 명성을 아예 안 보면서 왕의 귀환 이쪽으로 한 방을 때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뛰었으면 광해 전사가 추입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왔다고 봐요. 전형노을은 그냥 왔다고 봐요. 그 정도로 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려갖고 너무나 아쉬웠는데
4주 만에 출전하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조교도 할 거 다 했고 뭐 그동안 이제 실전에서 보여준 그 걸음들이 더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닥 추입도 뭐 그냥 올라오고 앞에도 갈 수 있어요. 선임력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마리예요. 3번 광명시대를 정점으로 2번 믿음비상 그리고 여기에 5번 전형노을. 자 이렇게 3마리로 압축을 하면서 딱 2방 정도면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경주입니다. 1700 국산 6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기복마들의 혼전입니다. 기본 배당이 어떨까요? 무조건 10배가 넘게 형성이 됩니다. 솔직히 대끼리가 어디로 갈지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복마들, 부진마들의 이제 혼전입니다. 이런 편성에서 3-4배짜리 저배당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맞추면 무조건 돈이 되죠. 자, 그래서 조교장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고배당까지 노립니다. 드디어 몸뚱이가 가벼워지면서 조교의 변화가 왔습니다. 직전까지는 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군살이 많았어요.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진 이겨봐야 되질 않죠. 근데 이번엔 달라졌어요. 당일날 예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분명히 이제 뱃살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군살이 좀 빠졌어요. 좀 홀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체가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직전까지는 무거웠는데 이번엔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아무리 좋아도 이 편성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편성에서 조금만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내용이 나와버리면 바람이 좀 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약한 개허접 편성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저배당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직전에도 제가 이 말을 못 믿었는데 이번에도 또 못 믿는 인기마가 있어요. 그 인기마를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큰 배당을 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아진 노림수 드디어 이제 조교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금화피를 중심으로 인기마 한도를 완전히 걷어내면서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DK 퍼미르가 10주 만에 좀 출전을 합니다. 데뷔전 진짜 어렵게 입상을 했죠. 인기 1위 팔리고 데뷔전 때 저는 이거 뺐어요. 이거 뺐습니다. 앞에를 못 가고 모래를 맞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출발을 했는데 밀려요. 물론 슬리벨이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DK 퍼미르가 선행을 못 가고 모래를 맞고 말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깨졌다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또 운 좋게 오더라고요. 안토니오가 그냥 계속 추진하고 독려하고 해가지고 이제 안쪽을 팠는데 재수 좋게도 안쪽이 뻥 뚫려가지고 이 직선에서는 모래를 안 맞고 뛰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 입상을 했는데 10주 만에 출전이에요. 데뷔전 입상을 한 말을 갖고 10주 만에 나온다.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목이 높은 주행 여전하고요. 역시 여기서도 선행이 쉽지 않아요.
지금 데뷔전 치르는 신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5번 글로벌 럭키. 이거 선행 가면 1300 1순 할 수 있어요. 3번 치투. 싹수는 있는데 6조 데뷔전이기 때문에 좀 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싹수는 있어요. 여기에 9번 콘스티 솔로. 이게 주행심사 이후에 걸음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얘는 채찍발도 좋고 빅토리 킹하고 경합시 걸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행심사 이후에 걸음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12번 행보광자 같은 경우도 역시 4조 데뷔전이긴 하지만 연습 주행까지 치르면서 준비를 잘 했고 출발 연습도 빠르고 스트레이트와 경합시 걸음도 괜찮아요.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말들이 데뷔전을 치르기 때문에 2번 DK 포미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없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앞에 편하게 못 가고 직전처럼 전개가 꼬이는 그런 일이 나온다면, 상황이 나온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DK 포미르를 뭐 무조건 인정하고 놓고 사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5번, 9번, 12번 이렇게 데뷔전 치르는 신예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1200 제주마 1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레이팅 110점 이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110점 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메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주를 노리면서요. 나오기만을 기다린 그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등급에 뭐 100점, 110점 이 편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있을 때 이거 노리고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5번 황룡신화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번 시무상도 편성을 또 만났고 대부분 말들이 그래요. 뭐 200점이나 그 오픈 200점 오픈에서 센 말들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뛰다가 경주가 없으니까 이렇게 맞는 경주 있을 때는 여기에 딱 그 출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그러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력 승부예요. 그러니까 기본 배당이 좋을 수밖에 없죠. 5번 황룡신화가 지난번처럼 인기 1위가 됩니다. 근데도 지난번에도 배당이 좋잖아요. 황룡신화 놓고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놓고 때릴 건 황룡신화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절대적을 놓고 초롱성으로 이제 메인 승부를 한 방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룡신화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살아남 노림수 한두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조교 동영상까지 확인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 노림수 마피를 놓고 뭐 황룡신화, 시무상 이런 말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면서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300 국산 4등급 안말경주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2세마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승을 이어가다가 지난번 그 특별경주 강자틈 쟁쟁한 순말들 틈에서 무너진 2번 화이트퀸. 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앞에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 근데 오늘은 안말경주에 맞춰 나왔고 상대들도 만만하고 뭐 그냥 붙들고 있어도 알아서 선행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화이트퀸은 당연히 세게 봐야겠고요. 3번 TK데이가 지난번에 코차로 깨지면서 3착 승급을 했지만 더 있는 말입니다. 더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데뷔 초에 모래 맞으면 그냥 날아간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뭐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 갔는데
그 다음 경주 그 육성마 특별경주에서 선행 안 가고 따라가던데도 무지하게 들떴어요. 그때 최강팀 롤러블레이드 2세 최강자들하고 뛰었던 특별경주예요. 거기서 그만큼 뛴 거는 선행 안 가고 뛰었다는 거는 이건 능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직전에는 좀 무거웠어요.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깨진 건데 분명히 더 있어요. 예, 분명히 더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안토니오 안장의 4번 땡큐 마더를 안 볼 수가 없죠. 세상에 지난번에는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동수 기수가 전혀 이 말을 모르고 탔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늦고 따라붙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거를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얘는 재촉을 해야 뛰는데. 그러니까 걸음이 남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보셨죠? 엄청나게 날아오는 거. 예?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토니오는 이 말을 알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또 알아요. 또 스타일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8번 마이티럭인데, 마이티럭도 뭐 직전에 이 예견된 패배예요. 딱 그 정경주에 좀 불안한 모습을 남겼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안말 경주 나왔지만 안쪽에 있는 상대들이 워낙에 빡빡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3주의 마필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1700 국산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구경주는 준메인 A급 고배당 승부입니다. 왜 제가 고배당이라 말씀드리냐면 이게 인기 순위가 한참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준메인 승부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조교빨 하나만 믿고 승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조교빨은 여기 나오는 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전개 여건까지 너무나 좋아요. 이건 그냥 들어가야 돼요. 뭐 뒷일 생각 않고 이건 그냥 배당 노리고 승부 들어가야 됩니다. 조교 잘 됐죠. 전개 잘 나오죠. 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만 딱 타준다면은 이거 조교빨로 진짜 저는 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는 오로지 조교빨 하나만 갖고 고배당으로 들이대겠습니다. 서울 식경주입니다. 1700 혼합 4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4번 플래시제트가 이제 인기마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메인 승부 대가리였습니다. 먹을 배당 있을 때 제가 메인 승부를 들어갔더니 이동진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따위로. 예? 다 보여주고 다음에 놓고 사세요. 물론 잘 참았어요. 그 정경주의 김용근 기수가 너무 좀 서두르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좀 뒤가 없었다. 근데 배당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잘 참았는데 아니 참아도 어느 정도지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나와야지 계속 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참고 있으니까 이따위로 되죠. 이따위로.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이게 이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모리 삭스하고 배당도 이게 얼마나 좋았는데요. 안 팔려갖고. 이제 뭐 다 보지 않습니까? 예. 다 봐요. 이제. 안장을 바꿨습니다. 김덕현이로 바뀌어놨는데 그러니까 말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요.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 아시잖아요. 작년에 이거 20조에 있을 때
제가 한구라 제대로 시켜드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딱 한 번 들어왔어요. 그게 작년 9월인가 10월입니다. 예, 이동화 타고 1700에서 원더풀 럭키랑 들어와가지고 제가 69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아주 그냥 대박을 친 날이에요. 그날 아주 싹쓸이를 했습니다. 판때기를. 그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 플래시 제트를 놓고 때렸고 그 뒤로 이거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방 옮기고서 이제 나오는데 살아났거든요. 휴양 갔다 와서. 그래서 지난번이 딱 제대로 우리가 잡아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이걸 이따위로 해놓은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더 좋아졌기 때문에 4번 플래시 제트를 한 번 더 전 놓고 갑니다. 너무 더 좋아졌어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메인 승부 대가리 넣고 제대로 아주 그냥 상황을 내드렸던 5번 룰즈 2000도 좋습니다. 뭐 1700 여러 번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직전을 계기로 해서 걸음이 완벽하게 올라온 9번 머스탱런 당연히 봐야죠. 자, 여기 이제 마방 이적한 이후에 컨디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10번 에비 보컬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배당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찬바람 불면서 컨디션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당권에서는 10번 에비 보컬스를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900 혼합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조만간에 이게 한번 물어야 될 찬스가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걸렸어요. 3세마들이 많은 이제 인기를 모으죠. 이제 판때기를 주도할 거예요. 3세마가 많은데 4번 우리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금화홀섬 지난번 JRA 특별경주 이때는 이제 레이팅 90점 이하였기 때문에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상적인 출전이고요. 여기에 이제 출전 주기가 약간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1번 환상스타도 또 1번계 제 여건이 좋아서 아마 이 3세마 3마리가 많은 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번 코리는 승급전, 또 에모리삭스도 승급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좀 밀린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금화홀섬도 그렇고 부담 중량이 전부 다 이제 57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마지노선이죠. 5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게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잘 걸렸죠. 우리가 노리는 말이 제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편성에 걸렸습니다. 아주 확고한 승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직전 내용이라든지 이번 조교 내용 감안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먹을 배당도 있고요. 자, 이렇게 걸려주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주저없이 항구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스트 12경주입니다. 120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내노라 하는 선행마가 최대 여기 몰렸네요. 1번 새벽이를 비롯해서 2번 박차우로 공교롭게 두 마리 다 지금 휴양 공백이 있고요. 5번 또 성파를 빼면은 서운하다고 하겠죠. 한선행 하는 말인데 1번, 2번, 5번 지난번에도 이 박차우름과 새벽이가 같은 경주에 나왔는데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비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1200에 이게 뭐 둘 다 1, 2번을 받았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참 직전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거기에 또 5번 성파까지 낑겼으니 이거는 앞선이 그냥 폭삭 무너진다고 봐야겠죠. 7번 페네트로는 선입이 돼요. 선입이 되고 직전에 문화가리아리가 되지도 않는 말이 체중 쫙 빠져갖고 나온 말이 왜 가서 일부러 비비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이거 그냥 골든게이트의 페네트로
준메이 승부 한 방으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해드리는 건데 문학 아리아리 때문에 그날 다 망쳤습니다. 페네트로는 거기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미 선행을 나가서 잡고 타고 있는데 그걸 갖다 댔어요. 문학 아리아리가 100% 문학 아리아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인기마에 그런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골든게이트도 뭐 직전부터 살아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페네트로는 원래 최보면 기수의 말인데 골든게이트 때문에 일로 왔네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 골든게이트 조교를 해놓고 페네트로 때문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탄 건데요. 이번에는 페네트로를 다비드한테 주고 골든게이트를 본인이 직접 타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 바꿔 탔는데 어쨌든 뭐 7, 8에 다 되는 거고 구름왕자가 그래도 제일 낫죠. 거리 내려왔고 직전에 이 마지막에 그 경합에서 이제 아쉽게 졌는데 조교도 강화시켰고요. 거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0번 구름왕자의 서력전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